이릉대전은 유비의 개인적인 복수극입니다. 관우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우를 쳐서 관우의 목을 벤 데는 저기 오나라죠. 네. 그래서 오나라를 치려는 극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관우가 219년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달 후가 해가 바뀝니다. 11월 달에 죽고 그 다음 해 1월 달 말에 조조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해에 한나라 헌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 유비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보였어요. 아, 찌라시였어요? 예, 찌라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그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유비가 그러면 내가 한나라의 이 황통을 이어야겠다, 대통을 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칭제를 해요. 그 전까지 한중왕이라는 왕의 칭호를 갖고 있었어요. 황제보다 한 단계 밑에 네. 갖고 있다가 저쪽 한나라가 끊겼으니까 이쪽에서 이어야지 하면서 추대라고 해야 되겠죠. 예. 황제가 돼요. 칭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호를 쳐들어갈 준비를 하죠. 그 준비를 하는 사이에 장비가 죽습니다. 장비는 또 왜? 범강장달이라는 부하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연희에서는 그런 이유가 나와요. 소설로 좀 풀어놨습니다. 장비가 뭐 무리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다. 시간을 좀 늦춰달라라고 얘기했다가 이 자식이 대드냐 이러면서 갑질했구나. 그렇죠. 장비가 무리를 했지 진짜. 매질을 실컷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한을 더 당겨버려. 더 여유 없게. 예, 그리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장비를 죽이고 그 목을 들고 다시 오나라로 도망을 합니다. 이게 그 연희의 얘기예요, 소설. 네. 뭐 충분히 합리적이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그렇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이 범강장달은 그래서 이 불안당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범강장달 같은 놈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이 관우의 복수를 하려고 공격 준비를 한 건데 전쟁을 하는 건데 장비까지 죽이게 되죠. 이게. 그래서 소설상으로는 7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 총나라 인구로 봤을 때는 뭐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죠. 네, 가니까 손권이 화해를 요청해요. 편지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싸우게 됐지만 관우를 뭐 치게 됐지만 우리의 적은 공동의 적은 위에 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지. 국가끼리야 치고 받다가 다시 뭐 동맹 맺다가 하는 건 사실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대적인 전쟁은 안 된다. 네. 유비 입장에서는 열받지. 때릴 때는 언제고. 그렇지. 푸자니까 또 클린치 하려고 하니까 좀 열받죠. 그래서 유비는 거절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7월달 221년 7월달이죠. 관우가 죽은 지 2년 후에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 다음 해 여름에 박살납니다. 네. 아이고. 정사에서는 전투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선주전, 오주전, 문제기, 각 장수들의 열전 전부를 다 털어봐도 유비는 패하여 달아났다가 대체로 문장이에요. 그나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육손전, 오서 육손전입니다. 육손전은 왜 그나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느냐? 육손이 유비를 직접적으로 때려 부순 작전을 세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요거를 갖고 살을 붙여가지고 연희에서는 좀 크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유비는 후퇴를 해서 겨우 도망을 갑니다. 어복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좀 한참 동안 거기서 머물러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뭅니다. 네, 얼마 있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임금이 있기에는 어복이라는 곳이 이름이 좀 거시기해. 황제가 지내기에는 도시 이름을 바꿉니다. 영안이라는 곳으로. 영원히 안식을 취한다. 그렇죠. 안식을 취한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있다 죽게. 약간 좀 도시 이름 자체가 약간 복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유비가 작살나고 난 다음에 손권이 다시 화해를 요청해요. 그냥 목을 칠 수도 있는데. 야, 이렇게 보면 또 손권이 또 좀. 그렇죠. 야. 요거 전부 다 뭐 물론 육손의 계획인데. 그러니까 유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허락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유비는 죽습니다. 요게 이릉대전의 대체로의 얼개입니다. 네. 그래서 자, 유비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네. 촉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전쟁을 안 말린 부하가 없어요.
유비한테 다 말립니다. 제갈량도 가서 만류를 합니다. 이 전쟁은 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모조리 다 묵살을 했죠. 말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나라를 칠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도 지금 그렇죠. 조조의 위협이 있는데 글로 다 군사를 다 빼버리면 누구 좋으라고. 지금 작은 나라 두 나라가 위해를 같이 막아서 세력 균형을 맞춰야 될 텐데 둘이서 싸우다가 망하면 어부질이 줄 생각이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데 삼척 동자가 생각해도 나올 결론인데 유비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촉서 선주전에 보면 221년 가을에 오를 쳤다. 손권이 화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유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름 육소는 유비의 군대를 크게 깨뜨렸다. 이렇게 문장 한 몇 개 안 되는 문장으로 딱 해놨습니다. 예. 백제성에서 숨을 거두었다. 예. 그 전에 제갈량을 불러들여서 유지를 남겼다. 내 아들이 시원찮거든. 제갈량 승상, 당신이 황제가 되어도 괜찮소. 오, 야 끝에 또 아름답게 또 그렇죠. 멋있게 또 표현했네. 자, 그래서 요것을 손권전 오서로 가보면 유비가 치러 오자,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육손을 대도독으로 삼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깨뜨렸다, 파했다, 대거 승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비는 겨우 도망쳐 죽음을 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 때리고 난 다음에 손권은 유비한테 화해를 요청을 했고 유비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것만 보면 사실 오나라와 촉나라의 대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서 촉수와 보면 손권이 화해를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이미 조조가 죽고 조비가 위나라의 황제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 예. 그러니까 조조한테서 받을 때는 왕이었는데 자기가 한나라 황제 헌제를 쫓아내버립니다. 죽이진 않아요. 예,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 조조를 황제로 추승을 해요. 예. 조조는 살아있을 때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나라를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황제로 올려줘요. 아무튼 오군이 유비를 마지막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조비가 손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격을 시작했어. 네. 보니까 원래 조비는 문제기에 보면 둘이 싸우도록 그 오와 촉이 놔둬서 둘이 좀 쇠해지기를 바랬어요. 부하 중에 몇 명은 서로 싸울 때 가서 공격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비가 아니 둘이 싸워서 좀 소모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자라고 했는데 유비가 너무 일방적으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씨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공격하자 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유비 다 때려 부셨는데 거기 마지막 숨통 끊겠다고 이미 뭐 끝난 애를 공격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네. 거기서 보낼 여력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백제성은 그렇게 영하는 유비가 쳐들어왔다가 자기 나라로 이미 도망간 상태야. 지금 원래 남의 땅까지 들어갈 여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조조 수비전으로 돌아서는 거지. 방어전으로.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화해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조인, 조진, 장압, 서황 이런 애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런데 오주전에서는 분명히 육손이 대도독이었는데 조비와의 싸움에서 육손의 활약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손권의 왕의 그 직접적인 활약으로 인해서 일단은 대성을 거둡니다. 손권은 수비는 잘해요. 공격에서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은 없지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릉대전이라고 그랬죠. 네. 이릉이라는 곳에서 결정적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릉대전인데 손권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릉이라는 도시를 설릉이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한편 아까 그 육손의 활약이 없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 손권전, 오주전에는 육손의 활약이 없는데 육선전에 가보면 육손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유비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네. 라고 얘기할 때 육손이 위나라 쟤네들 지금 움직일 거다.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손권한테 유비하고 화해를 하라고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면 이때 이미 관우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오나라의 기둥은 그냥 육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따른 손권이 유비도 격파하고 조비도 아주 무난하게 막아내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연희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릉 전쟁에 대한 반대 얘기를 또 할게요. 연희에는 조자룡까지 나서서 반대를 합니다. 조자룡전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갈량도 반대를 하는데 안 막혀. 네. 장비 빼고 다 반대를 해요. 장비는 유비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좀 흔들릴라 하는데 장비가 와가지고 형님 안 가요? 뭐 이렇게 된 거지. 형님 한 번에 쓸어버리시죠. 뭐 형님답지 않게 제가 있습니다. 형님.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안 가면 나 지금 큰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않을 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뒤 생각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유비가 좀 흔들리다가 그래 관우 연수를 갚아야지. 동생 연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바로 장비가 죽죠. 네. 가자고 바람는 놈은 죽고. 예, 그렇죠. 그 범강 장달이 그 죽인 이유가 뭐냐? 3일 안에 상복을 맞춰라. 전 장병한테 상복을 입혀라. 3일 안에? 예, 하얀 옷을 입혀라. 하얀 깃발을 들게 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게 3일 안에 가능합니까? 예, 지금처럼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예, 공장이 있어도 몇십만 명한테. 납기를 맞추기 힘들어요. 그럼요. 납품 힘들어.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내용만 보면 처음부터. 그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진짜 죽게 생겼으니 안 되겠다. 살 길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게 뭐 장비 죽여가지고 다른 나라 귀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장비 죽이자. 왜? 장비는 그때 맨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죠. 세상에 최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최악만 존재할 그렇죠. 뿐이지. 더 악이 존재하지. 악에는 가장 최가 없다니까요. 지금 장비는 형이 죽었다는 것, 관우가 죽었다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유비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래서 이성을 잃으니까 지금 더 악이 생기는 거잖아요. 장비까지 죽는. 그렇지. 그 더 악이 있죠? 박살나는. 내가 죽는. 예, 유비까지 죽는. 더 악이 있어. 나라가 휘청. 더 악이 있어요. 몰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왜? 최악은 없거든. 그래서 이 범강 장달이 장비의 목을 베러 들어갔죠. 범강 장달이 장비를 죽인 이유는 정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유비는 그래서 장비까지 잃고 출동을 합니다. 누구를 앞세우냐? 장포와 관흥이라는 장수를 앞세우고 출전을 합니다. 출진을 합니다. 누구냐? 장포는 장비의 아들이고 관흥은 관우의 아들입니다. 와, 다들 복수심에 불탄. 그다음에 유비가 자기가 직접 계략을 계속 냅니다. 희한하게도 유비가 직접 계략을 내면요 불안합니다. 그냥 정치인과 통치자와 전투 전략가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재능 분야가. 아무튼 그렇게 유비는 겨우 도망을 가는데 자, 연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대치하다가 사령관이 바뀌어요. 누구로? 육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희에서는 중간에 사령관이 바뀌는 걸로 나옵니다. 오나라가 이 전투에서 거의 핀치에 몰렸을 때 구원투수처럼 등장을 해요. 육선이. 예. 그래서 딱 등장을 해서 부임을 했더니 오나라 장수들이 전부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육선은 꾹 참고 공격하지 마라. 다른 건 다 이렇게 막 잘 받아주지만 섣불리 공격하는 것만큼만 막았습니다. 계속 막고 있다가 유비가 유인작전을 펼쳤는데도 속지 않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숲속으로 다 들어가요. 왜? 너무 더워서 여름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기다리니까 걔네들이 주의가 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일거에 화공으로 공격을 합니다. 유비가 진을 700리에 걸쳐서 진을 펼쳐놨다고 해요. 700리요? 예, 700리. 야. 근데 그것을 불로 공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와해를 시킵니다. 유비가 나중에는 도망을 가는데 사방에서 산 위로 도망갔다가 사방에서 밀려오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유비를 구해준 장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조자룡. 아, 우리의 조자룡. 예. 하지만 소설입니다. 네, 그쵸. 네. 이 노장군이 나타나서 막아줍니다. 거의 활약이 대단해. 조자룡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육선이 공격을 멈출 정도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전부 다 쓸었는데 그러니까. 그 한 부대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뺍니까? 어쨌든 조자룡이 다 맞고 유비를 백제성에 안전하게 집어넣습니다. 수십만 대군 어디 가고 100기 정도만 따라왔다고 합니다. 100명 정도만 남았던 거야. 육선에 관한 것을 좀 정사에서 보면 연희가 결정적인 부분을 살짝 바꾼 게 있죠. 뭐냐? 이릉대전 중간에 육선을
대도독으로 임명한 겁니다. 아. 그런데 사실 보면 육손은 관우를 죽일 때 이미 그 여몽 후임으로 도독 자리에 올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손은 실제로 어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계속 어리다고 나오죠. 네. 자, 그다음에 유비의 진영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화공으로. 그렇죠. 위서, 오소, 촉소 모든 데서 이릉대전에 대해서 불러 공격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 군데만 빼고 오로지 이 육손전에만 화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육손에만 나오는 요 화공이 맞느냐를 좀 추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뭐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 여름이기 때문에. 네, 여름이고 평지의 군대를 유인책으로 내놨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철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촉군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불로 태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 여름이니 더웠으니까 더 덥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건조해지면 불에 더 잘 탈 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언급한 문제기에 보면 방책을 나무 울타리로 만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충분히 화공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예측할 수 그 당시에 있는 거죠. 소화전이 있어, 소화기가 있어. 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 육손이 처음부터 분명히 대도독으로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에 육손의 말을 장수들이 잘 듣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요거는 말이 안 맞는 듯 하는데 정사에 나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해요. 자, 연이부터 먼저 풀자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유비의 유인책을 한번 꿰뚫고 아무 피해 없이 그것을 넘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나라 장수들이 육손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대단한 사람이네 뭐 이러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참게 해서 일거에 공격을 해서 이기는 것. 그래서 나중에 손권이 칭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왜 장수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나쁜 그놈의 새끼들 왜 가만히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육손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말은 비록 잘 안 들었지만 그래도 전부 다 오나라의 장수기 때문에 오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싸 안할 수밖에 없었다. 구구절절이 진짜. 그러니까 그 위의 사람으로 봤을 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신 덕장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싸우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열받는 건 뭐냐 부하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을 잘 이렇게 봉합을 해서 대승을 거뒀으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이 그대로 육손전에 나옵니다. 유비를 죽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미리 조비에 대해서 방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사이에 오나라 안에서 이 골치 아픈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손권이 대규모로 이 군사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저런 거 놔두면 된다. 조비부터 막고 나라를 안정시키면 저런 건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다. 라고 조언을 해서 큰 대세에 관한 그런 작전, 큰 전략 이런 것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부 다 육손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육손은 죽을 때까지 아주 도독, 승상 이렇게 중용되다가 죽습니다.